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허셉틴 SC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대해서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급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같이 보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 알테오젠이 무슨 회사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또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대외적인 리스크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허셉틴 SC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 기술 이전 논의, 제형 변경 기술이 있는 알테오젠 추가 기술 이전 논의. 자, 보면 알테오젠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SC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제형 변경 기술 이전 논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혈관에 맞아야 하는 정맥 주사형 항체 바이오 약품을 복부나 허벅지에 간편하게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형으로 변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앞서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인 A사와 올해 상반기 제형 변경 기술과 관련한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다. A사는 자사의 허셉틴 IV 바이오시밀러를 SC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A사의 허셉틴 IV 완제품을 받아 자사의 제형 변경 효소 인간 히알루론이나제를 사용해 SC형을 만들어 A사에게 전달했다. 양사는 알테오젠이 제공한 허셉틴 SC와 기존 허셉틴 SC 그리고 A사 자체 제품 허셉틴 IV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을 비교하는 시험을 최근에 진행했다. 그 결과 항체 의약품의 효능 등의 영향이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고 두 회사는 제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임상시험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허셉틴은 전입선 유방암 등 정혹증을 완화하는 바이오 약품으로 2019년 한 해에만 처방 매출 무려 7조 4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 제품은 유럽에서 2024년 특허가 만료됐고 2014년 특허가 만료됐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특허가 만료돼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와 경쟁을 하고 있다. 자, 이에 오리지널사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바이오 패턴인 피하 주사 제형 허셉틴 SC를 지난해 3월 출시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응하고 있다. 이게 오리지널사에서는요, SC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진입장벽을 또 쏴버리는 거예요. 특허가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 밥통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두 가지 회사, 그중 이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알테오젠은 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알테오젠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술력을 지금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향후 전체적인 바이오 약품은 환자의 편의성과 병원 수익성을 고려할 때 피하 주사형 바이오 약품 개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피하 주사 전환 기반 기술을 개발한 알테오젠 피하 주사 제형의 기술의 글로벌 진출이 점점 많아질 것. 자, 이건 하나의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는 이 SC 제형의 시장이 막 개화되는 시점에 이 알테오젠이 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사를 보셨으니까 자, 알테오젠이 이 부분을 하고 있죠. SC 바이오 시밀러. 그럼 알테오젠이 무슨 회사냐? 알테오젠은 플랫폼 회사예요. 플랫폼.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거든요. 뭐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뭐 ADC, 그다음에 약효 지속성, 그다음에 뭐 SC 제형,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이 네 가지가 중심축인데 이 네 가지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약효지속성하고 ADC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토제는 이 SC 제형 요거 하나만으로 사실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졌다고 보도 돼요. 이 SC 제형을 가지고 이 바이오 시밀러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알테오젠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 SC 제형의 이 폭발적인 세계에서 두 가지, 세계에서 오직 두 개예요. 2030년까지 알테오젠과 미국의 할로젠 회사만이 이 두 가지 회사가 이 시장을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SC 제형에다가 이 바이오 시밀러를 입혀서 알토젠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이미 충분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 때 남들이
폭발적으로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바이오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 바이오의 뜻도 바이오 약품의 뜻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바이오는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거든요. 이 세포, 물론 동물에도 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있고요. 이 안에 핵이 있어요. 이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는 DNA와 RNA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죠. DNA는 원본, RNA는 복사본. 그리고 이 세포만이 사실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 단백질에는 호르몬과 효소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약품 뭐냐 하면은요. 자, 상식선에서 바이오 산업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바이오 약품은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 중에서 비정상세포만 공격을 하고 효능은 좋고 부가가치가 좋은 앞으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산업이고요. 이 알테오젠은 자, 0세대가 백신이에요. 그리고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거든요. 이걸 리필을 해주면 돼요. 이게 1세대인데 인슐린, 인터페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입니다. 그리고 2세대, 이게 전체 항체인데 이 몸통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거든요.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합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자가 면역 질환. 이게 암이 되고 알러지가 되고 루푸스가 되고 천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이 중에 알테오제는 아까 봤던 ADC, 그 다음에 약효지속성, 롱액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C 제형,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빼고 이 세 가지는요. 2.5세대예요. 2.5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플래톰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베터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사실 경제 분석,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올바르게 항해할 수 있으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날씨를 보고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 흐름을 봤다면 알테오젠의 산업에 대한 성장세는 분명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왜 글로벌 빅팜이 이것을 계속해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은 SC 제형 이것 하나의 파괴력으로 계속해서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바로 개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사를 우리는 아까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 차트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죠. 자, 화이자의 백신 이게 지금 효능이 굉장히 괜찮았죠.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면서 굉장히 증시의 트리거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됐고 여기에 그동안 대장이었던 미국의 빅테크 주식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과 언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바이오 그리고 언택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이 대장 섹터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트리거였을 뿐이고 진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외적인 리스크 한국 경제에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경제 펀더멘탈과 증시에 건강하지 못했던 상승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국 경제의 전체 실적, 그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한국거래소에 가게 되면은요, 이 보도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 2019년도 사업년도 유가증권시장 결산시설 12월 법인입니다. 12월 법인의 자료 찾아보면 나와요.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2020년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별도를 먼저 볼게요. 연결도 있지만 별도를 볼게요. 개별 실적 매출액 1169조 영업이익 56조 순이익 36조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게 바로 2019년도의 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자 2008년도를 한번 보고 올게요. 2008년도는요. 이건 2008년도 실적이에요. 보이시죠? 이것도 개별을 보고 올게요. 개별 기준으로 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매출액 878조,
영업이익 56조, 순이익이 31조 9천억입니다. 자, 매출액은 2019년도가 좀 컸어요.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거의 2019년도와 2008년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자, 한국, 물론 2020년도가 지금 2019년도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폭발적으로 좋아지지는 않겠죠. 아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08년도에 대한 실적을 갖고 한번 차트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가 코스피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2003년도, 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2008년도 아까 실적을 보고 2019년도의 실적을 봤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뭐 있었는지 아시죠? 자, 미국발 금융위기, 전 세계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퍼졌죠. 이때 한국도 당연히 경제가 퍼졌겠죠. 수출 구조형 우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때 코스피가 2.80인가 90에서 고점부터 890까지, 890 근처까지 무려 1년 만에 증시가 빠그러지고 경제도 완전히 빠그러졌죠. 이때 실적을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매우 안 좋았던 실적이겠죠. 2019년도 실적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잖아요. 근데 2020년 증시가 어떻죠? 이 고점에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이 유동성, 이 유동성은 개인의 압도적인 유동성, 건강한 자금과 물론 레버리지에 대한 자금도 같이 있겠지만 이 실적이 지금 이 실적이 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증시가 먼저 이렇게 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실적이라는 곡선이 있고 주가라는 곡선이 있다고 하면 실적이 이렇게 하향하고 있다면 이 주가는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괴리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증시의 리스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유고, 자, 코로나 백신은 트리거였을 뿐이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거든요. 보면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상장 기업 수가 2,387개, 코스피 798개, 코스닥 1,460개, 코넥스 143개, 시가총액 코스피 1,702조, 코스닥 329조, 코넥스 5조, 다 합해서 2,036조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사상 최대치 2,036조. 실적은 지금 보셨죠? 2008년도가 2019년도랑 비슷하고 2019년도가 2020년도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다는 부분입니다. 전체. 이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알트오젠의 훌륭한 펀더멘탈과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합쳐지면서 지금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늘 알트오젠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이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리스크에 대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제 차트는 만들어 왔습니다. 자, 해석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이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다른 구역으로 들어왔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유입이 덜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이 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우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 자, 추세선은 지금 장기 추세선 여기는 살아있고 단기 급대 추세선 오늘까지 단기 급등 추세선 지금 정확하게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죠.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지금 일봉상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에서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큰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1차 랠리, 2차 쭉 상승하고 1차 박스권 돌파하니까 한번 랠리 쭉 나오고 그 다음 2차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지금 여기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았죠. 보통 사실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나 이런 부분 뉴스가 나오면 막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1선 모든 이평선 61선을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의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밑에 일봉상 지지와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죠. 지금 밑에 지지도 강하고
위에 저항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싸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평선도 돌파하면 여기 일봉상 지지랑 일봉상 저항이랑 매물대랑 이평선 60일 저항이 만나죠. 이 부분 돌파하면 61선 저항과 일봉상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 매물대,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고점 매물대까지 요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이 지지, 추세선과 일봉상 지지입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알토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차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